네, 첫 번째 시간 우리 어휘부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vocabulary part 1 46페이지 command부터 같이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그 어휘는 항상 우리가 해석을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해석을 잘할 때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등장을 했을 때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문맥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자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접두어나 어근의 학습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일단 우리 커맨드부터 살펴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컴에 대해서는 가볍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컴으로 시작하는 말이 보이면 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코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그 CO로 시작하는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 뭐뭐와 함께. 함께라는 것을 항상 숫자의 개념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세요. 함께라는 것은 최소한 몇 개, 2개 이상 여러 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가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2번 이상이란 뜻으로도 쓰여서 뒤에 나오는 것을 강조할 때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란 뜻으로는 함께 일한다 그런 의미에서 collaborate 생각나시죠? 그쵸? 그래서 collaborate가 그래서 함께란 뜻으로 쓰일 때는 함께 뭔가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collaborate에서 이렇게 중간에 labor가 딱 보이죠? 그쵸? 그러면 함께 힘써서 일을 하는 거니까 협력하다, 협조하다 그런 뜻의 cooperate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함께라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2번 이상이라는 의미에서 뒤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강조할 때도 쓰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게 바로 요거 생각나시죠? 그쵸? 그래서 conspicuous 이렇게 하면 눈에 띄는 혹은 주목할 만한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보면 여기서 speak이라는 게 딱 보이는데 speak은 항상 단어를 볼 때 철자와 발음을 같이 생각하고 발음이 비슷하면 의미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스펙만 보는 것이 아니라 speak, spec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다 무슨 뜻이니까 보다란 뜻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건 이미 알고 있어요. 보다란 뜻으로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어가 다시 보고 싶은 사람 존경하다 그랬을 때 respect 이렇게 쓰는 것처럼 spec 자체가 보다란 뜻인 거고 그러면 보는 건데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의미에서 뒤에 나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보이는데 아주 잘 보인다. 혹은 아주 잘 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눈에 띄는 혹은 주목할 만한 그 뜻으로 conspicuous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는 강조고 언제는 투게더인가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예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강조로 쓰일 때는 강조를 쓰이는 것들을 선생님이 계속 언급을 할 테니까 그때 언급되는 것들만 강조의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함께라는 뜻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함께라는 의미로 보통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알고 있죠? 그쵸? 무슨 말인가요? 비교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비교를 최소한 2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맨 앞에 나오는 come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 together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A와 B를 함께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ome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뒤쪽에 전치사를 쓸 때 그래서 come이 함께니까 함께의 느낌을 주는 with하고 많이 쓰인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여기가 길어져도 어디까지 A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쵸? 함께라는 뜻이니까 보통 무엇과 with와 함께 쓰인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있죠. 자, 얘도 이렇게 한번 딱 생각해 볼까요? 그럼 combine 바로 무슨 뜻인가요? combine은 결합하다 혹은 통합하다 그 뜻이죠. 여러분 결합을 한다라는 것은 최소한 몇 개를? 2개를 함께 결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를 결합하다 이렇게 쓰일 때도 역시 뒤에 combine A with B 이렇게 쓰인다라는 걸 감 잡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접두어를 알게 되면 뒤쪽에 나오는 문장의 구조까지 조금씩은 더 보이게 될 테니까 이런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어로 들어가서 우리 지금 책에 있는 커맨드가 딱 보이는데요. 여러분 일단 커맨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기는 하죠. 그쵸?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단어기는 한데 자 여기에서 일단 커맨드가 뭐 명령하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MAND 여기에 딱 붙여볼까요?
MAND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거 자체가 명령하다. 적어보세요. 요거 자체가 오더의 의미가 있단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명령을 해서 하는 거니까 의무적인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 명령을 해서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의무적인. 그랬을 때 mandatory 적어주세요. 요게 이제 형용사로 쓰이면 의무적인, 강제적인 그 뜻으로 같이 누군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command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가겠어요? 함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MAN들이 약간 강조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돼. 자,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은 그 명령을 받는 사람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쵸? 명령을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명령을 받는 사람보다 위쪽에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 주는 거야. 윗사람이 누구에게? 아랫사람에게. 위에서 아래로 명령한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그 두 번째 줄의 맨 오른쪽에 경치 따위를 내려다보다. 밑줄. 내려다보다의 밑줄. 이제 왜 내려다보다는 뜻이 생기는지 알 수 있겠죠. 그쵸? 단어를 볼 때 접두어 어근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폭넓게 우리가 의미들을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호텔은 경치가 좋다. 이 호텔이 괜찮은 곳이 내려다 보인다. 그랬을 때 command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명령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랫사람보다 어떤 능력이라든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뭐가 보이니? 뭐뭇을 갖고 있다, 쓸 수 있다. 거기에도 밑줄.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어요? 뭐뭇을 갖고 있다, 쓸 수 있다.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명령을 잘해서, 잘 따라와, 명령을 잘해서 전체적으로 괜찮게 조직이 돌아가게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들은, 즉 명령하는 사람은 아랫사람의 무엇을 받게 된다? 존경을 받게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뭐뭇을 받을 만하다. 별표. 뭐뭇을 받을 만하다.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뭐뭇을 받을 만하다의 뜻에서 우리가 이제 command 있죠. command가 command respect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command respect 이렇게 딱 나오면 그때는 존경을 명령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존경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받는다에서 receive하고 같은 의미로 command가 이렇게 쓰이는 것도 같이. 얘는 아예 그냥 덩어리를 기억해 두시면 더 좋아요. command respect 해서 존경을 받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존경을 명령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요. 자, 명사 뜻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명사 보니까 명령이라든가 지휘권이 있다라는 거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죠. 명령하다에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내리는 사령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 밑에요. 언어 따위의 자유로운 구사력의 별표. 아까 우리가 동사 의미 중에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지고 있는 능력을 command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사력 옆에 능력 적어주세요. 구사력 옆에 능력.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구사력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한번 적어볼까요? 꺼도 될까요? 그쵸? 에어컨 틀어진 것 같지 않나요? 나만 추운 거 아니죠? 그쵸? 자. 친구도 고대 어디 갔다가 자, 그럼 여기에서 지원자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어를 잘 명령해야 된다. 그제를 하면 안 돼. 영어에 대한 무엇을?
구사력을 혹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능력 있죠. 능력이라는 단어를 살짝 어렵게 하면 뭘 쓴다? 커맨드를 쓴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커맨드가 우리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커맨드하고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만 옆에 더 적어주세요. 여기 나오는 커맨드하고 그 다음에 무엇하고 여기 커맨드하고는 구별하자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렇게 중간에 M 다음에 알파벳 E가 보이면 그때는 명령하다가 아니라 그때는 어떤 뜻이라고? 그때는 바로 칭찬하다의 뜻이라고. 이건 우리가 칭찬하다의 뜻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어디에서? 바로 recommend에서 나왔다.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recommend는 우리가 추천하다는 뜻으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추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다시 칭찬하면서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칭찬한다. 그게 추천인 거고. 따라서 이렇게 커맨드는 칭찬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commit 있죠. commit도 별표할까요? commit도 별표. commit는 뭐 저지르다, 범하다, 혹은 뭐 약속하다, 뭐뭇을 보내다, 맡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 줄에 보내다의 밑줄. 보내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commit는 보내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보낼 때 몸과 마음을 다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보내서 다 바쳐서 하는 거다. 그래서 헌신하다, 전념하다는 뜻이 그래서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commit를 어떤 뜻? 바로 보내다라는 뜻으로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MIT가 딱 보이는데 MIT, MIS 적어주세요. 얘네가 다 뭐다? send, 보내다. 오늘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MIT라든가 MIS가 보내다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MIS로 시작하는 거 보내다 뭐가 있을까? 미사일 생각하면 돼요. 미사일, missile 그렇게 발음하죠. 미사일 어떻게 되는 거야? 폭탄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그 미사일에서 MIS가 보내다라는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실제로 시험에서는 MIT가 보내다라는 뜻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적어볼까요? transmit라는 단어가 있고 적어봐요. transmit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 emit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다 본 적이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지금 MIT 요게 싹 다 보내다라는 뜻인 거고 얘는 똑같아요. 똑같이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이 보내다, send하고 같은 의미인데 약간 한자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transmit는 어떤 의미? 전송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딱 좋아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약간 한자어 느낌으로 보내는 거다. 그래서 전송하다는 뜻으로 transmit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얘는 뭘까요? 밑에 emit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어디에서 나왔을 테니까 x에서 나왔을 거고 x는 뭘 가리키는 말? out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러면 emit는 그러면 보내는 건데 어디? 바깥으로 보내는 거죠. 그쵸? 바깥으로 보내는 거니까 안쪽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보내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어떤 의미? 배출하다의 뜻이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emission 이렇게 하면 배출 혹은 배기가스 이제 그 뜻으로 이제 같이 쓰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MIT가 그래서 보내다라는 뜻이란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come이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완전히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물건을 보낼 수도 있고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추상적인 행위 속으로 내 마음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거야? 공부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딱 보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공부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어떤 뜻이 생긴다? 저지르다, 범하다. 그 뜻이 같이 생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다 보내는 거니까 약속하다라는 뜻까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예문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예문. The insane woman was committed to the mental hospital.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거 해석 잘못하면 절대 안 돼. be committed to가 뭐뭇에 전념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건 맞아요.
근데 문맥을 잘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insane은 제정신이 아닌 그 뜻이거든. 그러면 그 제정신이 아닌 여자가 정신병원에 헌신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미친 여자가 정신병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정신이 아닌 여자가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commit soldiers to a war. 무슨 말 되겠어요? commit soldiers to a war. 이렇게 딱 쓰면 군인들이 어디에? 전쟁으로 보낸다. 이제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보내다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물론 맨 밑에 나오는 것처럼 committed 있죠? 거기 별표해 주세요. committed. 어떤 뜻도 있단다? 몸과 마음을 싹 다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헌신적인 혹은 약속하는 그 뜻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헌신적인 약속하는 그 뜻만 생각하지 말고 보내진 그 뜻이 있다는 것까지 문맥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아시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comply부터는 이제 쉬워요. comply부터는 이제 come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come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함께라는 뜻이니까 얘를 이렇게 딱 come의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렇게 딱 한번 적어볼까요? come이니까 뒤쪽에 무엇이 나올 거다? with가 나올 거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comply with 무슨 말? 뭐뭇에 순응하다 혹은 뭐뭇을 따르다. 밑에 보이죠? 그쵸? 그래서 come 자체가 함께라는 뜻이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한다라는 의미에서 따르다, 순응하다. 그래서 그 괄호에 보면 assent 보이죠? assent에 딱 적어주세요. 따르다, 순응하다에서 무엇과 같은 말? 이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생각나요? 지난주에 보면 여기 이거 딱 보이죠? 그쵸? SENT 혹은 SENS 이렇게 딱 쓰면 이게 어떤 뜻? feel, 그쵸? scent, sense 이게 다 feel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다음에 이렇게 같은 철자가 두 번 나오면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말? AD에서 나온 말이고 AD는 어떤 의미? 가까이라는 뜻이니까 가까이 느낀다. 서로의 생각이 비슷하다. 떨어져서 느낀다. 그러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반대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반대하다는 뜻으로 오늘 단어 시험에 나왔던 거 뭐가 있었어? dissent가 있었지.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접근하면서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comply with는 뭐 동의하다 혹은 따르다 뭐 그 뜻으로 assent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건 그냥 come의 느낌만 잘 살려주셔도 좋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뜻.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compliant 보이죠, 여러분? compliant. CFS 두 번째 별표해 주세요. compliant. 여기 이제 순종하는 말을 잘 듣는 그 뜻인데 여러분 그 순종하거나 그 다음에 말을 잘 듣는 성격은 딱딱한 성격인가요? 약간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성격일까요? 그쵸?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거니까 딱딱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게 이 뜻이 있어요. soft. 그래서 한번 시험에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던 게 그 달리는 사람에 관한 연구 거기에서 compliant surface 이렇게 쓰면 순종하는 표면 그게 아니라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표면 이렇게도 이제 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단어장에는 분명히 어떤 뜻으로 나오겠어? 순종하는 그 뜻으로 나올 거야. 그럼 이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는 성격이라는 것은 딱딱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compliant가 사람과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함께 쓰이면 그때는 바로 soft의 느낌이겠다. 이렇게 조금만 더 가져가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말을 잘 듣는 그랬을 때 요거 하나도 같이 적어주세요. 말을 잘 듣는 그랬을 때 docile 적어주세요. docile. 물론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obedient 얘도 당연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obedient에서 복종하다 obey에서 나왔으니까 말을 잘 듣는 그렇게 되는 거고 얘도 꼭 기억해 주세요. 순종하는 말을 잘 듣는. 그쵸?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되게 착한 다스리 넘어가자. 순종하는 말을 잘 듣는 다스리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자, 알아서 외우세요. 대학 가려면 그래요. 뭐 가르쳐줘도 지랄이야. 자, 아무튼 자, 다슬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출산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compose 별표. compose는 뭐뭐로 구성되다 이제 그 뜻인데 여러분 이 단어 있죠? 그쵸? 이 단어도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정리하면서 기존에 알았던 것을 더 확실하게
그 다음에 살짝 헷갈리는 것도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come은 함께니까 여러 개 그렇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pose는 기본적으로, 자, 요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POS가 보이면 어떤 뜻이라고? 놓다. 그쵸? 그럼 함께 놓는 거죠. 그쵸? pose가 놓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을 놓고 앉아있는 자리 있지. 그치? 그 자리라든가 위치를 뭐라고 그러니?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포지션에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그럼 compose는 여러 개를 함께 놓는 거지. 그러면 뭘 놓느냐라고 한번 생각해봐. 자, 단어를 함께 놓아. 그럼 뭐가 되겠어? 문장이 될 것이고, 문장이 많아지면 그게 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compose가 어떤 의미? 단어를 함께 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장문하다, 글을 쓰다는 뜻이 생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멜로디를 함께 놓는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 작곡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여러 개의 물건을 함께 놓으면 뭔가 하나의 공동체 같은 것을 구성하는 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이 막 이렇게 붕 떠 있어. 그 붕 떠 있는 마음을 함께 딱 자리 잡게 만들면 어떤 의미? 침착하게 하다는 뜻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을 딱 보면 구성하다는 뜻, 그 다음에 글을 짓다, 이게 장문하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작곡하다, 마음을 가라앉히다, 분쟁을 해결하다, 이 뜻까지 이제 같이 볼 수 있겠죠. 붕 떠 있는 여러 개의 마음을 함께 자리 잡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어떤 의미? 마음을 가라앉히다, 분쟁 따위를 해결하다, 거기까지 같이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그 CF에서는 composition과 composer 둘을 가로로 묶어서 별표해 주세요. composition과 composer 여기. 일단 composition은 당연히 작곡, 작문, 작품, 구성 성분 다 볼 수 있겠죠 이제. 그쵸? 함께 놓는다는 의미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고요. composer 요게 살짝 어렵지만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EBS 교재로 따지면 독해 연습 정도 거기에서 이제 보통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composer가 붕 떠 있는 마음을 함께 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침착함이라든가 냉정이라는 뜻이 생기는구나. 일단 중요한 건 composition. 됐지? composition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compromise 역시 별표해 주세요. 다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타협이라든가 절충이라는 뜻도 있고, 특히 동사로 쓰일 때 타협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오른쪽에 위태롭게 하다의 별표 좀 해주세요. 위태롭게 하다의 별표. 잘 기억해야 돼. come이 함께. 그 다음에 pro는 뭘 가리키는 말이니? pro는 기본적으로 앞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쵸? 앞을 가리키는 말인 거고, 그 다음에 MIS 아까 나왔었죠. 그쵸? 요게 어떤 의미? 보내다라는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함께 양 당사자가 앞으로 뭔가를 딱 보내놓는 상황이야. 무슨 말이야? 물건을 보낼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을 앞으로 보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좋아요. 저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뭔가 생각 따위를 앞으로 보내면서 조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야? 타협하다는 뜻이 생기는 거야. 자, 근데 타협이라는 것은 사실 이익을 보는 건가요? 약간 손해 보는 건가요? 그쵸? 여러분 언제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주장이 잘 먹혀들지 않을 때. 그쵸? 그때 서로 타협을 해서 약간 조정하는 거죠. 그쵸? 임금 협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노조 측에서는 그 10% 인상을 요구해요. 근데 자, 그 경영진에서는 3%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운영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3%밖에 안 됩니다. 그럼 둘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타협 안에 딱 절충을 해요. 그럼 그게 이제 뭐가 되겠어? 그러면 5% 선에서 하시죠. 경영진도 저희가 2% 양보할 테니까 그쪽도 조금만 더 양보를 해주세요. 바꿔 말하면 타협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내가 주장했던 것에서 어떻게 하는 것? 약간 손해보는 것.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니? 위태롭게 하다, 별표. 그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위태롭게 하다는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도 뭐 자주 느껴요. 집사람한테 마누라 나 그 친구들 만나러 갈 건데 10만 원만 줘. 뭐 한 10만 원이야? 알았어, 7만 원. 자, 이렇게 약간 타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자,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타협하다가 위태롭게 하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밑에 compromising 밑줄. 밑에 compromising이 그래서 어떤 의미? 수치스러운이라는 뜻이 이제 글이 생기는 거죠. 왜? 위태롭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쵸?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concern 보이는데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신경 쓰다, 걱정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관련이 있다와 신경 쓰다 거기에 딱 밑줄 보세요. 관련이 있다와 신경 쓰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그 여기에서 여기 조금 어렵거든요. 조금 어려운데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뭘까요? shift. shift 아니에요. sh를 시작하는 건 아니죠. 그쵸? shift 요거 알아야 돼. 요거 적어주세요. 채 있죠, 채. 그쵸? 그래서 그 약간 뭐라 그럴까? 그 부드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는 약간 그물처럼 생긴 거 있죠. 그쵸? 다 알고 계시죠?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쵸? 그 채로 걸러내는 게 바로 sun이에요. 바꿔 말하면 채로 걸러내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는 거야. 다시 간다. sun은 어떤 거? sun은 shift. 그리고 shift라는 단어 자체를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채로 걸러내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적어놔. 인식하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shift 자체 의미가 중요해. 채로 걸러내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서 인식하는 거. 딱 필요한 것만 인식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shift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concern 자체가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딱 필요한 것만 하는 거니까 관련이 있는 것만. 됐지? 필요한 것만, 관련 있는 것만. 그래서 관련이 있다는 뜻이 생기는 거고. 자, 그래서요. 요거 있지. concern도 있지만 같이 기억해 주세요. discern. 무슨 말이니? discern.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똑같이 뭐가 들어가 있고 바로 shift. 여기 딱 보이지? 여기 봐요. 여기 딱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보이니? 여기에서 딱 보이지?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접두와 this가 붙으면 긍정의 느낌일까요? 부정의 느낌일까요? 기본적으로 부정의 느낌이기는 해요. 그쵸? 여러분 그 존경하다, 존중하다를 뭐라 그러니? R로 시작하는 단어 있죠? respect 말고 regard 있죠, regard. 근데 무시하다를 뭐라 그래? 무시하다를 disregard. 그렇게 해서 줄여서 우리가 보통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고 험담하는 것을 dis한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dis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어떤 느낌에서 부정적인 거냐면 뭔가 떨어뜨리고 멀리한다라는 느낌에서.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자 봐봐.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딱 섞여 있어. 섞여 있을 때는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봐야 맞는 거지. 그치?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볼 줄 아는 것, 차이점을 볼 줄 아는 것. 그래서 dis라는 말이 쓰이면서도 어떤 뉘앙스? 긍정적인 뉘앙스가 가능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봐요. 얘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shift라 그랬었지. 그치? 그러면 채로 걸러내서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떨어뜨려 놓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알아차리다 적어주세요. 알아차리다. 그 다음에 신경 쓰다. 똑같이 적어주세요. 알아차리다. 신경 쓰다. 잘 들어. dis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 부정적 뉘앙스가 있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떨어뜨려서 볼 줄 아는 거. distinguish 적어주세요. distinguish. 무슨 말이니 여러분? 요거. 그쵸? 들어봤죠? 어떤 뜻이에요?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적어보세요. 구별하다. 자, 그럼 구별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떨어뜨려 놓고 볼 줄 아는 거야. 됐지? 떨어뜨려 놓고 볼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구별하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여기서 뭐가 보이니? sting이 보이지? 그치? sting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떤 뜻이 되는 거라고? 딱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원래 sting은 바로 무슨 말? sting. 그 벌이 가지고 있는 침이죠. 그쵸? 그게 뭐 sting인데 날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distinguish는 바로 무슨 말이야? 날카로운 것으로 콕 찔러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야. 뭐야? 넌 나쁜 거 이쪽으로. 넌 안 좋은 거 콕 찔러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쿡 찔러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안다. 그래서 distinguish가 구별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 잘 봐야 돼. 구별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자,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잘 봐야 돼. 그래야 나중에 아는 듯한 문제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적어봐요. Distinguished musician 어떤 뜻일까요? Distinguished musician 구별되는 음악가죠. 그렇게 봐야 돼. 차별받는 음악가 아니야. 차별받는 음악가가 아니라 잘 들어. 구별받는 혹은 구별되는 음악가니까 무엇과 구별되겠어?
좋지 않은 것과 구별이 되는 음악가야. 다시 간다. 좋지 않은 것과 구별이 되는 음악가지. 그러면 이 음악가는 좋지 않은 것과 구별이 되는 거니까 좋은 것이겠어, 나쁜 것이겠어? 좋은 거겠죠. 훌륭한 음악가 적어주세요. 훌륭한 음악가. 됐지? 훌륭한 하면 이제 어떤 뜻도 있다고? 여기 나오는 distinguish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훌륭한 그러면 great 이것만 알고 있지 말고 이것과 같은 의미로 distinguished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됐죠? 그러니까 저렇게 딱 나왔을 때 저 단어 딱 밑줄이 있었을 때 뭐 밑줄의 문제라든가 혹은 빈칸에서 딱 distinguished를 물어본다면 할 줄 알아야지. 그치? 대충 구별받는 그게 아니라 어떤 거? 훌륭한. 됐죠? 훌륭한의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 엄청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단어잖아. 그치? 알고 있는 단어에 적절한 쓰임을 물어보는 거야. 그치? 아까 우리가 compromise 같은 경우도 대부분 타협하다는 뜻으로 알아요. 근데 그게 위태롭게 하다는 뜻으로도 잘 나온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쵸? commit도 알잖아. commit도 대충 뭐 저지르다, 범하다, 헌신하다 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떤 뜻도 있다? 보내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를 많이 묻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들의 문맥적인 의미라든가 여러 쓰임들을 많이 묻는 거니까 안다고 해서 대충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나왔을 때도 우리가 뜻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정리를 잘 해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 문제를 섭렵하면서 자신의 단점이라든가 혹은 문제가 주는 약간의 그 특징 같은 것들을 같이 우리가 보완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컨선으로 가겠습니다. 컨선으로 와서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신경 쓰다라는 의미에서 밑에 명사 보이죠? 관심사의 비출. 관심사라는 뜻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야, 근데 관심이 그 부정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라든가 염려 그 뜻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concerned 보이지 밑에 CF의 concerned 밑줄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 뜻이 생기는 거고 관계되어 있는 둘 다 됩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문맥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걱정하는 있지. 걱정하는 바로 그 밑에 이렇게 딱 about을 적어주세요. 걱정하는 거기에 딱 밑에 플러스에서 about 전치사 about과 쓰이면 보통 걱정하는 be concerned about 그렇게 하면 보통 걱정하는 그 다음에 관계되어 있는 그 밑에는 이렇게 with 한번 적으세요. 관계되어 있는 여기서는 밑에 with 칠판 보고 자 그렇게 해서 관계되어 있는 애 with 걱정하는 애 about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concerning이 보이는데 이 concerning은 전치사고요. 전치사고 그때 about과 같은 말이에요. about과 같은 말이 concerning 그래서 맨 오른쪽에 with regard to가 보이죠. 그쵸? with regard to가 보이는데 그 옆에 요렇게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아무튼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갑자기 고백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티 나냐? 자, 아무튼 왜냐면 야 그거 있어. 뭐지? 그 성적이 오르려면 일단은 뭐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뭐 좋은 교재라든가 그다음 좋은 학원 이런 것들을 만나는 게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도요. 좋은 학생을 만나는 건 되게 복이에요. 그쵸? 맨날 나만 보면 인상 쓰는 친구들 만나고 그쵸?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뭐지? 라보에서 못 자게 하니까 수업 시간에 와서 자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내가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내가 열심히 딱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뭐지? 좀 불편한 그 사운드가 막 들려요. 약간 불규칙한 리듬으로 불편한 사운드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얘가 몸을 쓰는 경우도 생겨요. 이렇게 갑자기 몸을 쓰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면 이건 수업을 들으러 온 친구인지 아니면 빌런인지 그런 생각들이 좀 들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서로 한 호흡으로 잘 몰입해서 가는 수업 있죠. 그게 여러분한테도 좋은 거고 선생님한테도 되게 뿌듯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수업을 듣고 나면 피곤하지만 어떤 수업은 되게 뭐라 할까 약간 리프레시가 된다는 느낌이 줄 수도 있거든요. 약간 피곤하긴 한데 뭔가 상큼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내가 뭔가 많이 공부를 했다라는 거. 그치? 그 상황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같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내가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 저기 뒤쪽에 오늘 많이 사놨거든요.
오늘은 그 멘토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니커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스니커즈 운동 아니야. 자, 아무튼 자,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것들 잘 챙겨 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한번 계속 아이스크림 먹는 거예요. 왜? 약간의 당이 떨어졌을 때 당 충전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올해 그 작년에도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갔거든요. 대학 잘 갔는데 올해도 여러분들이 또 변함없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자 그렇게 쭉 따라오시고 밑에 consume은 볼 수 있겠죠, 그쵸? 얘는 그대로 뭐 많이 봤던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요거야, 봐봐. consume이 소비하다는 뜻이 있지, 그치? 근데 소비한다라는 건 그러면 어떤 것을 먹어치우는 것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먹다는 뜻 쓰이는데, 근데 수동태로 쓰이면 뭐뭇에 사로잡히다, 밑줄. 뭐뭇에 사로잡히다, 거기에 밑줄이요. 자, 그 죄책감이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소비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될 수도 있거든. 그치? 그래서 밑에 봐봐. She was consumed with guilt. 이렇게 보이죠? Be consumed with 밑줄. Was consumed with. 요게 바로 어떤 의미? 뭐뭇에 사로잡히다. 그쵸? 뭔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할 정도의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됐죠? 그래서 사로잡히는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consumption은 소비 혹은 소모성 질환 밑줄 볼까요? 소비, 그 다음에 소모성 질환. 그래서 결핵이라는 뜻이 생기기는 해요. 결핵이라는 뜻이 생기기는 하는데 아마 consumption이 결핵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밑에 별표하고 뜻 줄 거니까 그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소비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컨텐트 가겠습니다. 컨텐트 역시 별표 좀 해주세요. 컨텐트의 별표. 자, 여기 볼까요? 여러분 그 컨텐트는 여러 가지 뜻들이 좀 있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텐트는 바로 뭔가요? 텐트. 놀러 갔을 때, 캠핑 갈 때 우리가 쓰는 게 텐트잖아요. 그쵸? 그럼 원래 텐트는 되게 우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다 보면 이렇게 작은 공간 속에 작은 어떤 백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텐트죠. 그쵸? 근데 그 텐트를 그렇게 이제 가지고 가서 넓은 공간에 쫙 펼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텐트 자체가 넓게 펼치다. 적어보세요. 스트레칭을 했어요. 넓게 쭉 펼치는 거야. 됐죠? 넓게 쭉 펼치는 거고 그리고 텐트를 넓게 쭉 펼쳤을 때 그 펼쳐지는 공간이 싹 다 텐트가 갖는 공간이지. 잘 봐야 돼. 넓게 펼쳤을 때 그 공간이 싹 다 텐트가 다 가져가는 공간이야. 넓게 펼쳐서 다 가져가다라는 뜻이에요. 적어주세요. 괄호에 다 가져가다. 넓게 펼쳐서 다 가져가다. 필기해. 집중해서 들어야 돼. 나중에 그 뭐지? 집중해서 안 들으면 본인 혼자 괄호 만들어 놓고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스트레칭 하다. 그 자리에 하면 안 돼. 자, 다 가져가다. 알겠지? 넓게 펼쳐서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컨텐츠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뒤에 걸 요렇게 딱 꾸며주는 걸로 해주세요. 가져가는 것을 존행 강조하는 거야. 그치? 넓게 펼쳐서 자, 네가 손 뻗을 수 있는 만큼 싹 다 네 거야. 다 가져가.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다 가져가라고요? 부담스럽게? 그게 아니라 응 좋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그 만족한 그 뜻이 그래 생기는 거야. 그쵸? 넓게 펼쳐서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만족하다는 뜻도 되는 거고 명사를 쓰면 당연히 만족이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간다. 넓게 펼쳐서 다 가져가는 내용물. 됐지? 넓게 펼쳐서 다 가져가는 만족스럽게 다 가져가는 내용물. 그치?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책 앞쪽에 보면 책에 목차 있지, 목차. 그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싹 다 말해주는 거잖아. 다 말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 목차를 컨텐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텐츠 있죠? 그쵸? 내용이라는 뜻으로 같이 알아두시고. 자, 뒤로 가서 몇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contract 별표 해주세요. contract 별표. 자, 계약서라는 뜻이라는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근데 여기에서 track 있죠, track. 적어보세요. track이 바로 draw. track은 끌어당기다, 끌다. 그치? 그래서 그 뭐지? 매력적인 사람을 뭐라고 그러니? 매력적인 사람을
그쵸? 우리가 그 사람에게 끌리는 거잖아. 끌리는 거니까 attractive 이렇게 트랙을 쓰는 거죠. 그쵸? 여기에 박보검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박보검이 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니? 박보검이 5시간 수업하고요. 박보검이 5시간 동안 내내 자기 얘기만 해도 여러분 절대 지루하지 않을걸요? 안타까운 세상이네요. 자, 아무튼 자, 우리 집사람은 되게 박보검 좋아해요. 그래서 그 칸타빌레인가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쵸? 박보검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박보검을 딱 보면서 집사람이 딱 이러는 거야. 우와 이렇게 보고 있다가 TV 속에는 박보검, 현실엔 조종현. 그래서 우와 하다가 내가 옆에서 같이 보고 있으면 우와 이렇게 하는데 자,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라이를 그래서 일단 그 끌어당기다는 뜻인데 잘 들어야 돼. 근데요, contract는 어떤 뜻이 있어요? 일단 계약하다는 동사 뜻은 알겠어. 근데 그 옆에 뭐가 보이니? 수축하다의 밑줄. 거기 별표 정해주세요. 수축하다, 수축시키다는 뜻이 있거든? 아니, 끌어당기는 건데 왜 그게 수축이야? 끌어당기는 거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쵸? 잘 봐요. 자, 요렇게 이제 팔을 내가 폈어. 그럼 내가 이쪽을 이제 다 끌어당겨.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딱 끌어당기면 어디가 늘어나는 거야? 밑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끌어당기는 것이 어떤 의미도 생기는 거라고? shrink. 수축되다. 됐죠? 수축되다라는 뜻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 shrink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주세요. shrink의 의미. 그리고 질병 따위를 얻다라는 뜻이 생긴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왜? 질병을 끌어오는 거야. 학교 가기 싫은데 바이러스 일로 와봐봐.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한 달만 좀 있다 가렴. 이런 식으로. 대신 너무 많이 아프게 하면 안 돼. 학교 가지 못할 정도로만 날 아프게 해줘. 이렇게 질병을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병 따위를 얻다라는 뜻이 생깁니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밑에 CF에서 contraction의 별표. 이거 잘 나온다. 잘 들어. 그 수축이라든가 축약인데 그 물건 따위가 줄어드는 것도 되지만 요거 있지. is not을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니? is not을 줄이면 어렵니? 자, 아무튼 이렇게 되지. 그치? 이것도 뭐라고? 이것도 contraction. 됐죠? 이것도 축약.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축약하면 이렇게 줄임말 쓰는 거. 그것도 contraction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딱 collapse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contrive는 그대로 외웁시다. 그래서 뭐뭇을 해내다, 만들어내다의 밑줄. contrive는 만들어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밑에 요렇게 invent 적어보세요. contrive는 invent를 조금 어렵게 하면 contrive다. 요렇게. 사실은 그 contrive에서 용량 들어만 주세요. 요거 보이잖아. 그치? contrive 요거 딱 보이는데 요게 바로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야. 요거.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왜 어울리냐? 아무튼 그래서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이게 손을 비벼서 뭔가 물건 따위를 빚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그걸 외우기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트라이브를 비벼서 뭔가 만들어내다 그것으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contrive를 invent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contrive는 invent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자 밑에 court 별표 court 설마 처음 들어보진 않았지? 그치? court를 처음 들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쵸? 이걸 요렇게 딱 옆에서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여기 딱 적으세요. King's Court 이렇게요. 옛날에 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왕의 정원이라든가 뜰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코트 맨 오른쪽에 뭐가 보이냐면 성이나 저택 내의 뜰 거기 있지. 거기에 밑줄. 성이라든가 저택 내의 뜰. 그러니까 왕의 저택 내에 있는 그 뜰이라고 보면 돼요. 약간의 정원. 그치? 그러면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궁이라든가 혹은 성 안에 있는 정원이거든? 성 안에 정원인데, 야, 옛날에 그 뭐지? 왕이, 뭐 중세, 그쵸? 그때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이제, 칭찬해 줄 수도 있고, 그냥 벌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비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신하를 딱 칭찬하고 싶은데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든지 그 다른 신하들의 어떤 시기라든가 질투를 얘가 받을까 봐 걱정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를 따로 불러서
따로 불러서 어떻게 이렇게 상을 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적절할 거 아니야. 그때 이 신하를 어디로 부르겠어? 자신의 그 정원으로 부릅니다. 정원으로 불러서 같이 산책하는 거야. 같이 산책하면서 너 요즘 어떤가? 요즘 힘든 일은 없는가? 내가 자네의 노고를 다 알고 있네. 어울리지 내가 왕처럼. 네, 이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상도 준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따로 불러서 칭찬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새끼를 좀 이렇게 면박을 주고 싶고 이 새끼를 말 그대로 이제 얘가 뭔가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걔 군대가 다 바깥에 있단 말이야. 그치? 왕궁을 둘러싸고 그 군대가 다 배치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니? 얘만 따로 정원으로 몰래 부르는 거죠. 오시오, 내가 그대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어. 내 그대만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오늘 꼭 오시길 바라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부른단 말이야.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니? 왕의 정원으로 딱 불렀어. 그럼 왕의 정원에는 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잘 다듬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무가 되게 크고 막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 그 부지 자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누구를 숨겨둘 수 있냐면 티나지 않게 병사라든가 자객을 숨겨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반역을 꾀한단 말이야. 공개적으로 못 죽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왕의 자신의 정원으로 불러요. 그래서 같이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하다가 내가 잠깐 배가 아프니 그러니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래서 딱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딱 갔다 보면 얘는 이제 알아서 처리되어 있고.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재명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니라 봐봐. 그래서 왕의 정원으로 왕의 뜰로 신하를 불러요. 그러면 왕의 힘이 가장 강력한 공간이에요. 따라서 신하에게 상을 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신하를 벌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신하의 입장에서는 왕의 뜰에 가면 어떻게 해줘야 돼? 왕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고 상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니? 동사 뜻. 뭐뭇에 환심을 사려고 하다. 밑줄. 뭐뭇에 환심을 사려고 하다. 선생님이 왜 그렇게 긴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환심을 사려고 하다, 그 다음에 호의를 얻으려고 하다. 그래서 오른쪽이 있죠? 오른쪽 올라가서 콜십 보이죠? 콜십. 요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니? 요게. 참고로 ship이 붙으면 앞단어의 의미를 갖는 추상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환심을 보이려고 하는 거야.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야.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고 호의를 사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여기서 어떤 거? 애정을 구한다. 그래서 구애라는 뜻을 이제 콜십 그렇게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꾸 대학 가니까 그 선배 그 남자 선배가 자꾸 나한테 뭐지? 야, 너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자꾸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자꾸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지. 플러팅이 아니라 알겠어요? 플러팅이 아니라 플러트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아니 너네들 그렇게 어려운 단어인데 아무튼 그 플러트가 아니라 보통 콜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구애라는 뜻으로. 그쵸? 야, 근데 이건 우리말로 하면 더 쉽지 않냐? 누군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넘어가자. 자, 누군가를 이렇게 꼬시려고 하는 거. 꼴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꼴십 이렇게 됐다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요? 꼴십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구애구나.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야, 걔가 너한테 작업 걸고 있니? Is he courting you? 이렇게 얘기해요. Is he courting you? Is he courting you? 이렇게 하면 그게 걔가 너한테 작업 걸고 있니? 그 뜻으로. 알겠죠? 그래서 창피하다. 자, 그래서 구애라는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야 돼. 요게 보이면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킹스 코트에서 나왔으니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잘 들어. COURT가 들어가면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니? 그 옆에 courtesy 보이지? courtesy. 이제 발음은 살짝 바뀌는 거야.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예절. 됐죠? 예절이라는 뜻이 이제 courtesy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courteous 이렇게 하면 이제 예절 바른, 예의 바른 그 뜻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 그렇게 조금만 더 기억해 주세요. 자, 2개만 더 하겠습니다. 2개만 더요. cognition 역시 별표해 주세요. 인식 혹은 인식된 것. 약간 졸릴수록 연필 들고 필기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인식 혹은 인식된 것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요거 있죠. 적어보세요.
요게 알다란 뜻으로 같이 알아두세요. 일단 여기에서 그 자음이 두 개 겹치면 발음 하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왔다 보면 돼요. 그래서 NO 자체가 알다란 뜻이에요. 더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NOT 요것도 역시 알다란 뜻이에요. 선생님, 낫은 아닌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단어 속에 들어가면 달라져. 그래서 상대방에게 알리는 거 있지. 뭐라 그래? 노티스. 통지, 통보. 그런 뜻도 되죠. 그쵸? 통지, 통보라는 뜻도 되고요. 저거나 동사에 쓰인 발음 무슨 말이야? 알아차리다. 됐지? 통지, 통보. 동사를 쓰이면 알아차리다. 됐지? 자,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면 요거 자체가 일단은 알다는 뜻이고요. 알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니? ignore. 무시하다, 모르는 체 하다. 그치? 무시하다, 모르는 체 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본다. 요게 어떤 거라고? 요게 알다는 뜻이었지? 발음으로 접근해. 그러니까 발음으로 no야. no니까 알다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어디? in에서 나온 거야. in은 무엇을 가리킬 때? 반대말을 가리킬 때도 쓰는 거니까. 그래서 in 플러스 gno 거기에서 발음이 겹치니까 n 발음을 없앤 거야. 그래서 ignore 이렇게 하면 이제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무시하다, 모르는 체 하다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으면 요게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알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cognition이 바로 무슨 말이야? CO가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아까 강조의 뜻도 있다 그랬었지. 그치? 집중해. 그래서 CO가 강조야. 그래서 뒤에는 GNO 이걸 강조하는 거니까 아는 거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인식된 거 그렇게 꼭 알아두시고 그 밑에 CF 있죠. 밑에 CF에서 맨 오른쪽에 cognitive 별표. cognitive에서 인식의 그 뜻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cognize의 CF 세 번째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인식하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단어도요. 인식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이제 cognize라는 단어보다는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쭉 한동안 못 보다가 몇 년 지나서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을 알아본다 그랬을 때 알아본다 했을 때 뭘 써주니? recognize 적어주세요. recognize. 알아보다, 인식하다. 알아보다, 인식하다. 근데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겠어? 이제 알겠어요? 그쵸? 다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를 대학교 가서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때 얘 되게 찌질이었는데 내가 대학을 되게 잘 갔는데 얘가 딱 같은 과에 동기로 들어왔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되게 그때 이제 못 알아봐서 미안해 그랬을 때 I didn't recognize you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알아보다. 됐죠? 다시 알아보다. 그렇게요. 아무튼 뭐 그 친구 뭐 초등학교 때 이후로 많이 변했나 보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여기도 변했겠지만 여기도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쵸?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바꾸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바꾸는 거 괜찮고요. 그 티나지 않게 바꾸려면 그 뭐지 꼭 수능 끝나고 입시가 끝나고 나서 그때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 바로 들어가셔서 왜냐면 이제 그 붓기가 빠지는 시간도 있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힐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 몸에 자리 잡게 될 때까지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내가 잘 알아볼 때까지 시간도 필요해요. 이건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티를 안 내야 돼. 어머 예쁘지 했단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 주변 사람들한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발 누군가 예쁘다고 칭찬하면 굳이 말하지 말아주세요. 너는 되게 예쁘다. 예쁘지? 잘 됐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코 되게 예쁘다. 예쁘지? 잘 됐지? 이거 강남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도 집사람 코가 되게 예뻐서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코가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이거 예쁘지? 이거 강남이야. 역시 성형은 강남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왜 말을 해주시나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요. 그래서 코를 못 만지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있나 봐요, 그쪽에. 자, 아무튼 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엄마 아빠한테 못 받았던 거 나중에 그 뭐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그 선생님 아는 분은요, 얘가 이제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줄 아니? 적금 들었어요. 무슨 적금이요? 뭐 대학교 갈 때 얘한테 뭐 이렇게 해주게요? 아니, 대학교 갈 때 그 납부금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못 해준 걸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성형 적금을 들어서 이렇게 대학교도 되면 이렇게 예쁘게 다 만들어 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쁘면 됐죠. 그쵸? 자, 아무튼 난 안 했어요. 난 안 했고요. 자, 했으면 이 모양이겠니? 자, 아무튼 난 안 했어요. 자, 아무튼 했다. 이빨만 했다. 이빨만. 이거 성형이라고 해야 되냐? 그냥 치아 교정 정도만. 치아 교정을 좀 했어요. 자,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cognition에서 recognize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collapse 있죠. 근데 이거 다 알잖아. 그쵸? collapse는 다 아니까 그대로 기억합시다. 그래서 붕괴, 무너짐 그 뜻인데 참고로요. 여기에서 lapse가 보이죠? 그럼 lapse를 이렇게만 딱 적어주세요. lapse는 fall 이렇게요. lapse는 fall. 그러니까 lapse 자체가 무너지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그러면 무너지는 것은 진짜로 어떤 그 건물이나 가격이 무너지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 따위가 무너지는 것도 되는 거니까 실패하다는 뜻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명사 보세요. 붕괴, 폭락, 실패, 좌절. 거기 밑줄. 실패, 좌절. 거기에도 밑줄.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가서요. 맨 위에 보니까 뭐가 보이니? 맨 위에 The collapse of the economy 밑줄. The collapse of the economy. 경제의 붕괴, 혹은 경제의 실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collide부터는 다음 주에 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으로 넘어가서 딱 10분만 더 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그 Above and Beyond 그 교재에서 어디를 먼저 볼 거냐면요. 그 70페이지 7번을 먼저 한번 볼게요. 70페이지 7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빈칸 추론, 한 단어 빈칸, 자, 그 얘기를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단어 빈칸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앞쪽에 5번 하나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따가 후반부에는 프린트물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했던 게 바로 어떤 거였냐면, 특히 이제 31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단어 빈칸인데, 이걸 볼 때 그냥 칠판 가볍게 봐주세요. 글의 구성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쭉 읽어가면서 해석할 줄은 알아요. 그쵸? 해석할 줄을 아니까 해석하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지문 전체 내용을 내가 어떻게 정답을 찾아갈 때 활용을 할 거냐, 이제 그 문제인데, 요건 빈칸 추론 문제 31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전체 지문에 많이 등장하는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그 주제가 됐건 제목이 됐건 아니면 21번의 함축음의 추론 문제가 됐건 뒤쪽에 빈칸이나 순서 삽입이 됐건 간에 일단 어떤 지문이든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한 지문의 한 중반부 정도 읽었을 때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말하는지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는지 이 기준은 잡고 가세요. 이 기준 잡고 가고,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말하는 것 같다 그러면 빈칸도 바로 그 하나의 소재와 관련된 말이 될 것이고, 즉 키워드가 바로 하나의 소재와 관련된 말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고 있다면 빈칸 추론 문제라면 그 빈칸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인가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31번이 아니라 32번에서 34번 약간 빈칸의 내용이 조금씩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확장돼요.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미 연결과 논리 전개를 봤을 때 연결 있죠. 연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었니? 연결을
두 개의 문장이 딱 보이는데 뒤에 이어지는 문장 앞쪽에 but이라든가 however가 안 보여. 그러면 같은 맥락일 것이다. 단어는 달라도 같은 의미로 계속해서 부연 설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접근법이고, 그 다음에 논리 전개 패턴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맥락인지 파악하는 건데, 자 근데 비슷해요. 의미라든가 의미의 연결이라든가 논리 전개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 자,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걸 먼저 생각해 본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paraphrasing이 될 거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앞에 나오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포괄적인 말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되더라. 스포츠 얘기를 하고 야구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 얘기를 하고 나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쵸? 사이언스 얘기하고 나서 바이올로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말과 구체적인 사례로 되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것. 요 세 가지 틀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틀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속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단서를 잡아내는 연습들을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빈칸 문제니까 이런 식의 주변에 시그널이 있는지, 여러분 시그널 하면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런 것들, 대명사나 지시어가 보이면 가리키는 말이 강조되는 거니까 찾아서 꼭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어가 보이면, 여러분 연결하면 크게 세 가지 패턴이라고 했었죠. 어떤 거 있어? 연결하면 일단 so 계열, so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들 뭐가 있겠어? thus도 있고 therefore도 있고 as a result도 있고 in conclusion, in short 다 똑같아. 다 똑같으니까 걔네가 보이면 같은 내용일 것이다. 그 다음에 but 계열, but 계열하고 뭐가 있겠니? but하고 비슷한 거 however 그 다음에 and yet, in contrast, on the contrary 이런 것들 싹 다 but과 비슷하다 보면 돼. 서로 다른 내용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lso 계열, 추가를 가리키는 말들 있죠. 뭐가 있겠니? also와 비슷한 게 furthermore, moreover, besides, in addition, additionally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보이면 같은 성격으로 추가된다. 이렇게 연결어가 주는 흐름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요게 있는지 no, not, never 특히 빈칸 앞에 no가 있을 때는 반드시 표시하고 간다. 왜? 그 no를 해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선지가 둘 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no를 내가 놓치지 않고 해석만 잘해주면 풀리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단서도 잘 살펴보시고, 부정 표현이라는 건 뭔지 알겠죠? 뭐가 있겠어? 빈칸 앞에 give up이 보인다거나 abandon이 보인다거나 fail이 보인다거나 lack, 부족하다, 없다 이런 것들이 보인다거나 하면 역시 해석 잘해주는 게 필요하겠지.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보기에 있는 단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선택지 중에서는 서로 성격이 반대로 나왔을 때, 한 단어 빈칸도 그렇지만 32번부터 34번까지 했어도 서로 반대로 했을 때는 게 보이면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선택지에 대한 성격까지 지문을 잘 읽고 그 다음에 밑에 선지까지 잘 살펴보면서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느낌을 가지고 2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20분 쉬었다가 할 거니까 아이스크림 드시고 조금 쉬었다 하시죠.